네, 어제장 코스피 8거래일은 너무한 거 아니니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삼성전자의 내리막길이 큰 한몫을 해줬죠. 한편 어제 우리나라 대선도 아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대선 토론처럼 우리나라 대선 토론보다도 더 열기가 뜨거웠던 하루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게 바로 토론의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해리스 쪽으로 우승의 기운이 쏠리자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먼 나라 정책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 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미국 증시, 트럼프 관련주는 하락했고 해리스 관련주는 상승하는 모습이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분위기 오늘까지도 과연 이어질까요? 어제의 토론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 주시죠. 토론이 시작되자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트럼프 쪽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 차분히 자신을 소개하며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인사 없이 토론을 시작한 것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TV 토론의 전체적인 평은 준비를 단단하게 해온 해리스 부통령의 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반영된 TV 토론의 승자는 명확하게 해리스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친 해리스의 대선 후보 TV 토론 데뷔전이었는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팝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 바로 미국 대선 토론 직후 해리스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한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데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면 좀 더 와닿으실까요? 하나의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도 평가되는 대형 스타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스위프트의 이날 해리스 지지 선언도 이번 대선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대선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스위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지지를 탐내던 인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마음이 참 한결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위프트는 2020년에도 바이든의 쿠키를 만들어서 나는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하락한 반면에 이날 2차 전직 는 4%에서 5% 이상 토론 중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기업인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장중에 마이너스 15% 이상까지 하락을 합니다. 반면에 해리스 쪽으로 더 유리한 정책인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TF 주가는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해리스 우위의 토론 결과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간밤에 대선 토론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CPI인데요. 미국 8월 CPI는 YOY로 컨센에 부합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나스닥 선물 반응을 보면 유가와 자동차 가격 하락이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그닥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오늘 미국장 이대로 또 하락하는 건가라는 생각이었는데 CPI 발표 이후 패드워치를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0.25bp 인하가 83% 그리고 50bp 인하가 1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고요. 버티고 있는 상황도 물론 보여졌지만 결국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세력도 월가도 그리고 고래들도 다음 주 FOMC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비춰진 거죠. 여기에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CPI에 대한 언급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기서도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었는데요. 주거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50bp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FOMC에 있어서 25bp가 조금은 더 유력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히려 오늘 TV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쪽으로 기세가 더 커졌고요. 따라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트럼프 피습 당시처럼 정치 트레이드의 지속성은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하셔서 기간도 정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해리스로 동전이 일단은 던져진 느낌입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오른 테마,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였습니다. 이날 대명에너지는 9%대 SDN 그리고 S에너지 각각 8% 그리고 7% 이상 올랐습니다. 해리스 정책에 따른 산업별 수혜, 피해 섹터를 날씨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해리스는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더 견고히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왜냐, 그린 에너지 전환에 더 진심인 인물이 바로 바이든보다도 해리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리스 당선 시 가장 큰 수혜 섹터는 신재생, 보안, 그리고 건설 기계가 될 겁니다. 우선 후보자별 정책이 매크로에 미치는 영향부터 큰 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은 각각 트럼프 1기 정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바뀐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슬쩍 돌이켜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정부 집권 당시에는 모두 대형주, 수출주, 그리고 민감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국내 코스피 업종 안에서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수익을 누렸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IRA 관련 악재 부분이 일부 해소된 건 맞지만 2차 전지의 전기차 근본적인 실적 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는 연준의 정책 전환도 앞두고 있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서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와 헬스케어 누가 당선이 돼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칩스 액트의 우호적인 게 바로 AI 산업 성장. 바로 트럼프의 경우에는 중국 생산 반도체를 배제하고 높은 무역 관세를 부과하고 임기 중간 반도체 부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의 경우에는 칩4 동맹 중심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의 반도체 업황 흐름과 큰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동의를 했고요. 국내 헬스케어 산업, 우호적인 바이오시밀러 처방 시 의사의 인센티브,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도 또 하나의 수혜가 갈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중요한 건 실물 경제 지표,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9월의 FOMC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메이저급 이벤트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플러스 알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일부 산업부에 해외 직원을 무려 30%까지 감원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이 불황을 겪고 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이 겹치면서 주요했던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비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조금은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8%대 장중에 올랐는데요. 왜일까 보니까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계속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첨단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거 허용해 줄게. 한번 검토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AI의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이날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을 내놨는데요. 우라늄 등 전략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방은 우라늄과 티타늄처럼 광물을 러시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타격도 역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슈 캐치업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그리고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미 대선 직접 보셨을까요? 네, 뭐 얼핏 봤습니다. 네. 봤습니까? 네.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중에 미쳤던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니까 어제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쪽으로 조금은 우승의 기운이 쏠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중에도 친환경 쪽으로 우승 기운이 조금씩 쏠리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우선 이지은 대표님, 그 기운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대표적으로 어저께 분위기가 봤던 부분은 그동안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업황보다는 약간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종목들, 뭐 낙태라던가 그리고 마리아나 이런 쪽 종목들은 어제 뭐 세론 하락으로 좀 대응이 되었고 오히려 물론 그쪽 관련돼서는 이제 트럼프가 또 지지를 하는 흐름이 보이면서 양쪽 진영이다 보니까 오히려 빠지는 흐름이 보였고 산업적으로 앞으로의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쪽의 종목들이 흐름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 특히 태양광과 풍력,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실적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실적도 개선세가 보이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업황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적인 측면도 적용이 됐다라고 보여서 오늘도 그 영향은 그동안 많이 좀 빠져있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다만 아직까지 대선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매매보다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비중에 대한 조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오차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태양광이랑 풍력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또 같이 수혜를 받았던 섹터가 ESS랑 2차전지 쪽이었습니다. 물론 삼성 SDI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편광필름 사업을 중국 쪽에 매각한다라는 소식, 그 1조에 대한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부각을 받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ESS 섹터 분들에게 강한 수급이 몰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좀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IRA가 폐지가 되는 부분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어떤 쪽을 선택하냐 저는 이거보다는 뭐 시속 게임을 계속 하고 있고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소식이 나오면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둘 다 보시는 게 오히려 또 좋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한쪽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또 반대쪽이랑 같이 또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이쪽 가만히 있을 때는 좀 지켜보셨다가 또 올라오면은 또 매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한쪽으로 쏠려서 투자하기는 좀 겁난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쪽 다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섹터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된 섹터를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통된 섹터 유망한 쪽은 어디일까요? 네, 뭐 지금 양쪽 다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전력기기 쪽,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좀 가장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누가 되든 간에.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가 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철회할 이유가 없고요. 또 중국을 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굳이 이거를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지만 중국을 억제하는 게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 굳이 이거를 뭐 철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누가 되던 간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나는 좀 어디 쪽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고 한다면 바이오라든가 지금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된 섹터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력기기 그리고 바이오 쪽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주도 섹터 반도체는 오히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분위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2차 전지는 한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리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리포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서도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예전만큼의 시세를 이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진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만큼 힘을 갖고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힘은 저는 좀 강하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에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우세를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또 삼성전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간밤에 좀 전해지기는 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 쪽은 지속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세가 그동안 너무 좀 짓누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오늘의 이런 엔비디아발 소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세가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시속 게임식으로 수급의 이동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업종별 주가 급등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는 만큼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뭐 그런 되돌림이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수급에 이탈된 부분들이 2차 전지로 좀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면은 거기에 갔던 수급들이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돼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어제 지금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경신을 했어요. 네. 연중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사실 어제 또 엔비디아는 8% 급등이 나왔는데 하필 또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 이제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왕 대표가 뭐 TSMC 말고 다른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 기술이 되는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또 이와 또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소식이 나온 게 지금 글로벌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오늘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좀 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 Z 플립이랑 폴더블 폰이 좀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D램 피크아웃,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TSMC에 대해서 점유율이 사실상 가져오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제 지금 젠슨왕의 이야기 그리고 해외 인력 감축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진짜로 젠슨왕 의중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반도체 군들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 뭐 가온칩스라던가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안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젠슨왕의 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삼성전자 인력 감축 소식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본부장님과 같은 의견이신지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확실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참 기다렸던 소식인데 그렇죠. 또 파운드리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밖에 그 대안이 없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아마 시장은 삼성전자를 끌어줄 수 있는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실적 발표까지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지금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시장은 저는 좀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무게를 보고 있는데 또 증시 상황이 오늘 미증시가 좋아서 혹시라도 수급이 분산된다라고 한다면 예상만큼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긍정적인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출 데이터 주목할 섹터, 화장품 섹터와 그리고 음식료 한번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음식료 쪽 그리고 라면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던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전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라면은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압도적인 것 같고요. 사실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좀 증축한다,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농심은 지금 그 캐파를 늘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짓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2026년쯤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농심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물론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너무나 잘 팔린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다시 반등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거는 앞으로의 수출 데이터에 의해서 반응할 것 같아요. 화장품을 예를 들면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6월달, 7월달에 좀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두 달 안 좋게 나오니까 얘기 나왔던 게 피크아웃 아니냐였는데 8월 수출 데이터는 또 20% 상승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두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뭐 명확하게 실적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그런 수출 데이터들에 따라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명확하게 실적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 못 시킬 때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뭐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의 데이터에 따라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대표님 먼저 다시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께서도 화장품 쪽 꾸준히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화장품을 지금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고 밸류베이션 매력도 있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원래는 스킨케어 쪽으로 많이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 색조 쪽으로 인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출입을 봤을 때도 색조의 가파른 성장성이 보여지는데 색조 안에서도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색조 화장품은 사실 뭐 클리오나 토니모리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요즘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OEM 기업들이 확실히 주가 강세 흐름이 지속 이어지고 있어서 색조를 보신다고 하신다면 그와 관련돼서 차라리 OEM 기업, 인디 브랜드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쪽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케어 쪽도 이번에 북미 쪽에서 워낙 또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스킨케어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색조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저가형 브랜드로 해서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도 한동안 좀 주목도가 높았어요. 근데 요즘 색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좀 상대적으로 약간은 주가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OEM 기업 그리고 스킨케어 쪽으로의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리콘투라는 이제 그 기업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보시되 이제 라면이나 이런 그 음식료 쪽은 삼양식품 한 기업이 약간은 하드캐리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화장품 쪽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드캐리 해주고 있는데 실리콘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스킨케어 쪽은 VT 그리고 OEM 쪽은 한국 콜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으로 같이 좀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수출입 동향에서 색조 쪽이 스킨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 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의 스킨케어가 워낙 점유율이 또 계속 늘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북미 쪽 이제 스킨케어 이번에 좀 보면은 1억 달러를 척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숫자가 저는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K-뷰티가 북미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스킨케어가 이번에 첫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그와 관련돼서 이제 스킨케어 쪽으로의 이런 약진 그리고 조선미녀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선크림과 또 클렌징 쪽으로의 이런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킨케어 쪽 좀 지속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스킨케어 쪽 유망하다라고 보셨는데 화장품 네. 안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할까요? 뭐 스킨케어도 좋은데요. 사실 요즘에 그런 톡신이라던가 특히나 뭐 피부의 그런 시술과 관련된 쪽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라 이런 게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인기가 많고 근데 저는 색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 다양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니즈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색조는 어쨌든 인종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다각화가 될 수가 있고 그동안 사실 스킨케어 쪽으로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색조, 아까 말씀하신 OEM 중에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사실 아이패밀리 SC에 대한 제품을 CNC 인터내셔널이 또 OEM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 그리고 해외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을 지금 OEM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는 사실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본다면 그 하반기에 남은 기간 동안 수출 데이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색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킨케어 쪽은 워낙 좋았고 그렇다면 그 좋은 거 이상으로 더 좋아지기까지가 또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치고 올라오는 거는 색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피부 관리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메이크업도 이쪽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조와 그리고 스킨케어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장 시작이 되면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하루하루 시세가 달라지고 있는 요즘 시세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전략들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오늘 미국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오늘은 근데 우리나라 이제 또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매매 자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살짝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저는 시장 분위기 맞춰서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시기보다는 또 이제 곧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벤트도 아직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만약에 오늘 좀 수익화가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럼 일부는 현금화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장 초반 강세 출발을 한다고 해서 그 강세 흐름이 후반까지 이어지기에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따라잡는 매매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오늘 굳이 좀 섹터를 고르자면? 짧게 본다면 네. 반도체 쪽이 반등 나오지 않겠냐 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단에서부터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까지 좀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것처럼 이슈. 파운드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 가온칩스라던가 AD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에이징랜드 이 정도 너무 이런 쪽으로. 많아요, 기업이. 그 중에서 하나면. 그 중에 하나 고르면은 저는 뭐 과거의 대장이었는데 정말 많이 빠졌던 가온칩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